제가 젊었을 때도 엄청 마른 체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키 160에 체중 60kg에 표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건 40대 후반부터예요. 40대 후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61살 김정옥입니다. 네, 한 40대 후반 그때부터 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찌기 시작하더니 20kg 정도 넘게 쪄서 80kg까지 갔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발에 괴사가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폐암이시다 보니까 건강이 엄청 나빠지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두 사람을 제가 다 간병을 하게 됐어요. 간병도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급격하게 한 30kg 넘게 찌면서 지금까지 살이 안 빠져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은 살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살이 찐 후엔 피로한 게 좀 심해졌고 생리혈도 많아서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자궁 경부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전이는 없었는데 자궁 적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자궁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적출한다고 하니까 충격이었죠. 그때 우울감도 엄청 컸어요. 문제는 암 수술 이후 체중이 더욱 증가하면서 온갖 대사 질환이 시작된 건데요. 괜찮다 싶으면 또 아프고 또 생기고 하니까 정말 살 뺄 의지를 상실했었던 것 같아요.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한 이후부터 10년째 다이어트 시도 중인 정옥 씨. 오늘은 후라이랑 나물이네. 선생님, 냉장고에 식단표가 있네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규칙적으로 식사 챙겨 먹다 보면 체중이나 혈당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고 있어요. 식단표까지 짤 정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밥상은 차려줬고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요즘 들어 잡히지 않는 공복 혈당을 확인하는 일. 하지만 오늘도 기대와 달리 정상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식단으로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는 혈당과 빠지지 않는 살.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정말 인스턴트만 먹었는데 요즘엔 식단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살이 안 빠지고 당뇨와 고지혈증도 호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뇨는 높게 나올 때는 150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회복되지 않는 건강에 쌓여만 가는 걱정. 스트레스라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직접 만든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이불장 안에 보이는 정체불명의 기기들과 마이크.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직접 간이 노래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울증이 와서 남편도 아픈데 나까지 이러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만든 게 노래방 부스예요. 한순간의 물거품이지 애원한들 못 오는 사람아 사랑받는 물건 잘 불렀다. 아 더워 땀이 나네. 땀을 흘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빠졌을까?
다이어트 중간 점검을 해보는 정옥 씨. 하지만 기대와 달리 체중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뭐야, 더 찐 거야? 나가서 또 걷기라도 해봐야 되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빼야 하는 살. 초조해진 마음에 운동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새 뱃살이 늘어난 건지 즐겨 입던 바지 단추가 잠기질 않는데요. 아우, 배가 너무 나왔어. 안 올라가. 겨우 잠겼네. 몇 번의 시도 끝에야 바지를 입는 데 성공합니다. 먼저 가벼운 걷기를 통해 굳은 몸을 풀어보는데요. 준비 운동이 끝났는지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줄넘기를 시작합니다. 살찌기 전 운동 신경이 좋아 등산이나 줄넘기를 즐겨 했었다는 정옥 씨. 진짜 무릎 아파. 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금방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살, 속만 타들어갑니다. 살을 빼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바람은 정말 없고 건강한 다이어트법을 찾아서 예전처럼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체중이 불면서 네. 그 자궁 질환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비만으로 시작을 해서 메타볼릭 신드롬이 도미노처럼 오신 것 같은데 이 비만이 이렇게 대사질환까지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은 뭔가요? 아, 네. 그 비만이 여러 질병을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그 내장 지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장 지방은 피부 아래 보이는 피하 지방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몸속 장기 사이사이에 쌓이는 그런 지방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성을 실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복병입니다. 자, 내장 지방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우, 정말. 설마 이 노란색이 다 내장 지방이에요? 네, 이 사진은요. 그 비만 환자의 위수술 사진입니다. 예, 짐작하셨듯이 사진 속에 있는 이 노란색 덩어리가 바로 장기 주변에 달라붙은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류 아니 장기살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장기 사이를 압박하고 또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계속 내뿜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스튜디오 안에 비만이 얼마나 많은 합병증을 부르는지를 경험한 산 증인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그래요? 누구시죠?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어머, 비만이 다양한 합병증을 부른다는 거 직접 경험한 산 증인이 바로 접니다. 에이, 가장 많으신 분인데. 근데 7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90kg이 넘었었어요. 정말요? 정확히는 94kg까지 갔는데 이야. 제가 부끄럽지만 과거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머, 저 네. 어머머머머. 네, 제 아들 돌잔치 때인데요. 네, 어머. 정말 뚱뚱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이? 연도 분 보이시면 같지 않아요. 저 달력 들고 계신 저 사진도 네. 본인이에요? 예, 저게 이제 2014년도인데 저 때부터 더 쪄가지고 이제 왼쪽이 된 거거든요. 어머나. 네. 이거 뭐 조작한 대박. 거 아니시죠? 엄청나게 네. 있어요, 배가.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성우 본인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양성진이라고 하는 동생 아닙니까? 예, 아니면 제가 여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 야, 이거 보고도 믿을 수가 다르다.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빼신 거지? 아니, 전혀 같은 분 같지 않아요. 네. 그 비만이 건강을 망가뜨린다는 걸 직접 겪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기 때문에 소아 비만이었어요. 어머, 소아 어머. 비만이 살 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복부 비만 때문에 허리가 자꾸 압박이 돼서 허리 디스크 수술 한 번 받았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네. 어머.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뭐 LDL 이런 나쁜 고지혈증들이 제가 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에. 게다가 이제 3개월 평균 혈당 수치 다들 네. 잘 알고 계시죠? 당화혈색소. 네. 당화혈색소가 이제 6을 찍었습니다. 6.0 당뇨 전 단계고 정상은 이제 5.6 이하야 되는데 이미 당뇨 전 단계에 갔던 거죠. 근데 얼굴이 통통하니까 귀엽긴 하다. 살은 쪘어도.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래요? 지금이 너무너무 잘생겨진 거라고. 지금은 잘생겼는데 어렸을 굉장히 때 샤프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지금 막 말씀해주신 그런 질환들 그리고 수치들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소화비만이었던 거면 사실 이게 몸에 좀 자리를 잡았달까? 생활 패턴을 바꾸기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제 직업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제가 과를 다른 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당뇨를 하잖아요. 네. 세상에. 내분비내과를 하는데 환자 혈당 보면서 이제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혈당 높으면 안 됩니다. 체중 빼야 됩니다. 너무 뚱뚱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딱 위아래로 딱 보면서 어머, 니나 잘해라 약간 이런 눈빛. 눈으로. 네,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네. 그러네. 의사로서. 이런 말을, 예. 뭐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몸이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어디 가서는 좀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데 네. 한 40살쯤인가 이제 남성 호르몬 검사를 받았는데 아니 호르몬이 남성 갱년기 수준인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노화가 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막 40인데.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큰일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의 비만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그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수치를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비만이 정말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그럼 도대체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신 거고 건강은 좋아지신 게 맞는지도 여쭤볼게요. 네, 지금 건강이 훨씬 좋아져서 네. 제가 지금 만약에 젊은 시절에 저하고 싸움이 붙었다. 네. 네, 5분 안에 KO 가능합니다. 야, 자신감. 일단은 나부터 실천하자 하고 각성을 해서 현재는 이제 70kg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입니다. 제가 이제 비만이 얼마나 건강을 위협하는지 체중 감량이 얼마나 건강을 되찾게 하는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살 빼면 건강해질 수 있다. 아우 정말이죠. 엄청난 변화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경험을 했다니까 확 와닿는데요.